안녕하세요. 고객 발굴 세일즈 노하우의 첫 번째 세션, 한 명의 고객이 가져오는 기적이라는 컨텐츠를 강의하는 문종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 계약과 소개를 요청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 기본의 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고객과 설계사의 관계를 좀 명확하게 이해해서 고객과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거리를 드리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는 C 제너레이션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C로 시작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Contact, Customer, Cooperation, Communication, Creative, Collaboration, Connect. 물론 발음은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어쨌든 C로 시작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관계와 협업을 의미하는 거더라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본이라고 하면은 다 금전적인 것들을 우선적으로 떠올리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보험업을 하는 우리 설계사님들께서는 돈이 아니라 이 C로 시작된 단어들처럼 관계에 대한 생각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C 제너레이션입니까? 관계 자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설계사가 1년을 일했다, 2년을 일했다, 3년을 일했다, 10년을 일했다. 사실 그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한 그 결과에 당신이 모시고 있는 고객의 숫자가 몇 명이냐가 더 중요하겠죠. 보험 설계사의 커리어는 그걸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께서 관계 자본으로 쌓았던 여러 명의 고객들이 실제로 여러분들과 얼마나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소개의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객과 친하십니까? 설계사님의 고객이 100명이다. 그럼 100명 중 정말 친하다 하시는 분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친한 사람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소개를 잘 받는 사람들의 핵심은 고객과 친해지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투자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익숙함과 친함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친하다라는 것은 오래 사귀어 가까이 두는 걸 의미하고요. 익숙하다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겪게 되어서 어색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익숙함에서 친함으로 넘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보험 설계사가 관계 자본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가장 싫어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지만 웃어서 행복하다 아니면 행복해서 웃는다. 아마 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웃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서 웃는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극복되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비즈니스, 우리가 하는 보험 영업 쪽으로 가지고 와보니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말이 맞더라는 거죠. 고객과 친해서 자주 전화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친한 사람을 고객으로 만들어서 그 고객하고 친하니까 어색하지 않게 자주 전화드리고 인사하고 자주 찾아뵙고 하면서 키맨을 만들어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설계사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친한 사람과만 비즈니스 하기에는 시간적인 어떤 공간적인 제약이 너무나 협소합니다. 우리는 뻗어나가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는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말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자주 전화하다 보니 친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고객과 친한 사람이, 설계사님이 친한 고객이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20명을 만들고 싶다. 그럼 10명에게 더 많은 전화와 더 많은 컨택을 해주셔야지 친해지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관계 자본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셔야 결국엔 그 관계 자본이 화폐 자본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줄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객과 친해지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고 있는 행동들의 핵심은 사실은 고객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함이거든요. 고객이 설계사한테 주는 의미는 우리 고객으로서 동반자로서 의미도 굉장히 크지만 저는 이 고객이 설계사에게 소개와 추가 계약하는 게 진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객의 정보를 많이 알아내십시오. 그것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설계사님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제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구체적인 컨텐츠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고객의 기본 정보. 기본 정보로 하면은 고객의 생일, 결혼기념일, 그 다음에 자녀, 배우자의 나이, 자녀의 유무, 직장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여기서 조금 더 진화가 되면 이제 고급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 고급 정보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이 설계사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고객의 기념일은 설계사에게는 새로운 기회이다. 이거는 어딜 가나 누구에게 이야기하나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고객의 생일날 케이크 하나 선물하고 물건으로 선물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금전적으로 고객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매년 할 수 있다면 해도 되겠지만은 하다가 그만둘 거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서 매년 고객의 기념, 생일이라든지 이벤트에 다양한 방법으로 어프로치 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드린 숙제 잊지 마십시오. 고객의 많은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숙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관계 자본은 설계사님이 한 명의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이 출발이 고객님의 시장 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객은 설계사와 친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노력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설계사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반복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컨텐츠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